로마의 하늘 아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의 즉위식이 한창이던 그 순간 단 한 걸음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의전의 균형을 흔들었다. 한 남자가 움직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는 스위스 근위병 루카 벤첼리였다. 루카는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다. 키가 크고 균형 잡힌 체격, 단정한 자세,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근위병들 중에서도 특히 움직이지 않는 돌로 불릴 만큼 냉정하고 정적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조각상 같았고 실제로 바티칸 사진사들에게 자주 모델처럼 찍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이 감춰진 기억과 신념이 존재했다. 어릴 적 여동생이 급성 맹장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루카는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배웠다. 그는 조용히 스위스 근위병에 지원했고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날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움직였다. 사건은 교황의 즉위식 도중 발생했다. 레오 14세가 천천히 광장을 지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기자석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는 손을 재킷 안으로 집어넣었고 경호원들은 반응이 없었다. 그 짧은 순간 루카는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했다. 그는 경계를 넘고 앞으로 나아가 남자에게 물러서십시오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광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 멈췄고 그제야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사건은 몇 초 만에 정리되었지만 인터넷에는 근위병의 교황을 지키기 위해 규율을 어기다, 실수인가, 영웅인가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순식간에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찬양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다. 그러나 바티칸 내부의 반응은 달랐다. 교황청 관리들은 의전에 오염, 성스러운 흐름에 단절 일하며 우려를 표했고 루카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임시 배제 조치를 받았다. 그 누구도 그에게 벌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침묵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밤 루카는 한 명의 소용을 따라 정원으로 불려갔다. 그곳엔 교황 레오 14세가 혼자 서 있었다. 교황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루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빠르게 움직인 남자 안에 손을 넣는 모습.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기에 제가 움직였습니다. 교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브라질에 있을 때도 한 신부가 날 지키기 위해 규칙을 어겼지요. 그는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루카에게 형식적인 보호는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곳에 계속 설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루카는 다시 제복을 입고 다시 제자리에 섰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의지였다. 그날 그의 단 한 걸음은 단지 사람을 지킨 행동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침묵의 균열을 낸 진정한 충성의 표시였다. 바티칸의 심장부 성 베드로 광장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다. 로마의 태양은 부드럽게 대리석을 비추고 있었고 고요했던 광장은 어느새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순례자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단지 새로운 교황의 얼굴을 보기 위해 교회의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알지 못했다. 그날의 즉위식은 단순한 의전이 아닌 수세기 전통의 무게와 현대적 긴장이 교차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음을 새로운 교황은 브라질 출신의 루이스 산티아고 추기경이었다. 그의 이름은 그 어떤 예상 후보 리스트에도 없었다. 하얀 연기가 시스테나 경당 위로 피어오르던 순간 많은 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전 교황 레오 13세는 보수적 지성인으로 현대주의를 교회의 전염병이라 규정했지만 산티아고는 그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그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에서 마약 중독자들의 발을 씻기며 고해 성사를 들었고 선박 컨테이너 안에서 미사를 집전한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레오 14세.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전통을 다시 쓰려는 인물이 선택한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의 등장부터 바티칸은 흔들렸다. 고위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그는 우리가 원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속삭임이 오갔고 의전 담당자들은 그의 파격적인 요청에 당혹해했다. 그는 황금 장화 대신 달아빠진 갈색 가죽 신발을 선택했고 교황의 전용 왕좌 대신 나무 의자를 원했다.
교황 미사에서는 미리 준비된 연설문 대신 즉흥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황은 고집스러웠다. 그는 단지 형식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권위의 해체, 그리고 인간적인 교회의 회복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의전이 아닌 진정성을, 거리감이 아닌 가까움을 원했다.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낀 이들은 다름 아닌 스위스 근위병들이었다. 그날 아침 근위병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결되었다. 지휘관 알레리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경호원이 아니다. 당신들은 상징이다. 누군가 쓰러져도, 개가 짖어도, 천둥이 쳐도 움직이지 마라. 단 한 명이 미동해도 전 세계는 그 장면만 기억할 것이다. 근위병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정확히 계산된 위치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 사이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함이 흘렀지만 내부의 긴장감은 팽팽했다. 이는 단순한 즉위식이 아니었다. 이는 교황청 내부의 갈등, 신념과 관습 사이의 충돌, 변화와 보존의 싸움이. 성당의 종소리가 12번 울린 순간 행렬은 시작되었다. 재단 소년들, 주교들, 그리고 붉은 복장의 추기경들이 엄숙하게 걸었다. 그 뒤를 따라 교황 레오 14세가 등장했다. 그는 보석도 없고 망토도 없는 흰색 수단만 입고 있었다. 조용히 천천히 자신이 걷는 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처럼 걸었다. 그의 눈빛은 당당함이 아닌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순례자들 중 일부는 기립박수를 보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봤다. 붉은 제의를 입은 몇몇 추기경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공식적인 미소 뒤에 숨은 불만과 경계심, 모두 그날 공기의 무게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이 즉위하는 순간이 아닌 교회가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신호였다. 그날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아마도 고한 균열일 것이다. 모든 것이 전통대로 흘러가는 듯 했지만 곳곳에서 조용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다. 교황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단순한 의전이 아닌 교황청 전체를 흔드는 진동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모든 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았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 태양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성 베드로 광장. 수천 명의 신도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며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의 첫 공개 등장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의식은 완벽했다. 의전은 철저했고 음악은 하늘을 타고 흐르며 전통과 경건함을 더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루카 벤첼리, 스위스 근위병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고요한 병사로 알려진 인물. 오늘도 그는 대리석 바닥 위에 완벽한 각도로 서 있었다. 그의 무기인 할버드는 햇빛에 반사되어 은은히 빛났고 그 자신의 움직임은 없었다. 그는 상징이었다. 움직이지 않는 기둥처럼. 그는 세 번째 위치 교황 연단 왼쪽에서 정확히 7m 떨어진 자리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였다.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 10시 정각, 교황이 모습을 드러냈다. 흰색 수단에 낡은 갈색 가죽 신발, 보석도 왕관도 망토도 없었다. 그의 등장은 소란이 아닌 침묵으로 채워졌다. 일부는 박수를 쳤고 일부는 조용히 바라봤다. 교황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순례자들 사이를 걸었다. 바로 그때 균열이 시작되었다. 루카의 시야 끝자락 언론구역에서 한 남자가 움직였다. 평범한 남성, 중년의 체격, 키는 작고 말랐다. 그는 바리케이드를 스치듯 넘어서 의전 동선으로 뛰어들었다. 순간 루카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경호원 한 명이 고개를 돌렸지만 반응하지 못했다. 그 남자의 손이 재킷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짧은 찰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그리고 그 순간 루카는 움직였다. 두 걸음. 단 두 걸음이면 그는 자신이 수년간 지켜온 의전의 경계선을 넘었다. 할버드를 아래로 내리며 왼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말했다. 위로 물러서십시오. 그 말은 마치 대리석 바닥에 금이 가듯 광장의 고요를 갈랐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했다. 아이 울음소리가 멎었고 누군가는 무심코 셔터를 놓쳤다. 교황은 걸음을 멈췄고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루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의 할버드는 방어 자세로 바뀌었고 시선은 단단했다. 그제서야 경호팀이 움직였다. 남자의 팔을 붙잡고 가방을 빼앗았으며 그를 외곽으로 이끌었다. 남자는 이탈리아어로 반복해서 외쳤다. 저는 기자입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루카의 행동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고작 20초였지만 그 20초는 수세 개 동안 이어져 온 침묵의 전통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움직이지 말았어야 했다. 규칙대로라면. 의식은 예정대로 이어졌다. 합창단은 중간에 멈췄던 찬송을 다시 불렀고 교황은 차분히 미사를 집전하며 첫 공식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모든 방송 카메라, 모든 뉴스의 초점은 루카의 그 한 걸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근위병이 교황을 지키다 과잉 대응인가, 진정한 충성인가, 누가 움직였고 왜 다른 이들은 멈췄는가. 많은 이들이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정작 바티칸 내부는 영웅담보다 의전을 중시했다. 내부에서는 성스러운 전례의 오염이라는 표현이 오갔다. 루카는 즉시 공식 임무에서 배제되었고 조용히 조사에 들어갔다. 그가 한 행동이 옳았는가, 그 판단은 나중 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그가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였다. 루카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그는 누군가 움직여야 할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기에 스스로 움직였다. 그것이 명령은 아니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어떤 순간엔 규칙보다 양심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루카 벤첼리가 움직인 그 순간 단지 몇 초였을 뿐이었지만 그 여파는 순식간에 바티칸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는 훈련된 병사였다. 스위스 근위병으로서 의전의 상징이자 움직이지 않는 돌기둥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날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조용한 지진처럼 모든 것을 흔들었다. 광장에서 의식은 계속되었다. 교황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고 미사는 끝까지 집전되었으며 군중은 환호로 화답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면의 배경에는 루카의 행동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방송국들은 실시간으로 교황을 지킨 근위병 레오 14세의 첫날 깨어진 의전 다 위협이었나 오해였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내보냈다. SNS에서는 짧은 영상 클립이 수십만 회 재생되었고 루카의 이름은 입소문을 타고 번졌다. 일부는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고 또 다른 일부는 그를 과잉 반응한 돌병사라며 조롱했다. 하지만 진짜 파장은 바티칸 내부에서 일어났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미사가 마무리되었지만 교황청 내 회의실과 복도는 조용히 들끓었다. 고위 성직자들은 격식을 차려 입을 열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전례국, 교황 전례 담당 부서에서는 전례적 오염, 거룩한 상징에 파열 같은 단어들이 오갔다. 의전은 단지 절차가 아니라 교회의 통제와 일치를 상징하는 무대였기 때문이다. 루카는 그날 남은 일정 동안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런 공식적인 지시도 없었다. 그 침묵은 그를 더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교황을 지킨 것이었지만 규율을 어겼고 이제 그 대가를 기다려야 했다. 근위대 숙소 안에서는 누구도 그를 질책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격려하지도 않았다. 단지 짧은 눈빛 교환, 질문이 담긴 눈길, 그리고 다시 침묵. 한편 루카는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는 규칙을 어긴 것이 맞았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문제의 남성이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는 피렌체 출신의 자유, 기고 사진기자였고 공식 언론 배지와 서류를 갖춘 승인된 인물이었다. 단지 신분증이 재킷 안에 있었을 뿐 급한 행동이 오해를 불렀고 의전상에서는 위협처럼 보였던 것이다. 무해한 인물임이 밝혀지자 그는 곧 풀려났다. 그러나 루카가 움직였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비공식적인 메모들이 교황청 내부를 돌았다. 라틴어로 쓰인 문건 속에는 루카의 행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었다.
명확한 처벌 대신 관망, 내부 검토, 추후 조치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다. 일부는 그의 행동을 기관의 머뭇거림을 드러낸 균열이라 평가했다. 다시 말해 그는 단지 개인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티칸 내부 시스템이 일순간 멈췄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버린 인물이 된. 루카는 그날 밤 자신의 무기를 닦으며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다. 갑옷을 벗고 유니폼을 개어놓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조용한 정원을 바라봤다. 밖에서는 관광객들이 젤라또를 먹고 있었고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순간의 침묵 그리고 결단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이 규율을 어긴 것이었을지언정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고 그날은 자신이 그 사람이었다. 루카 벤첼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황청 회의실 앞에 섰다. 이른 아침 그의 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온 봉인된 편지. 두꺼운 양피지 밀랍으로 눌린 스위스 근위대의 문장.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08시 45분 정복 착용 후 사령관실에 출두할 것. 그는 그것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전날 있었던 그 한 걸음, 의전을 깨고 교황의 앞을 가로막은 행동은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았고 교황청 내부는 조용하지만 무겁게 움직이고 있었다. 루카는 정복을 입고 할버드를 손에서 내려놓은 후 정확한 시각에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문 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사령관 알레르히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왼쪽에는 교황 의정국 비서인 트롬블레이 대주교가, 오른쪽 벽에는 전례국 총책임자이자 무표정한 얼굴로 악명 높은 그레고리 추기경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인사는 없었다. 기도도 없었다. 오직 침묵과 무게만이 자리를 채웠다. 어제 교황 즉위식구 중 당신은 대여를 이탈했습니다. 알레디가 차분히 말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은 의전 라인을 넘었고 민간인에게 경고를 주었으며 무장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모두 당신의 임무 밖입니다. 맞습니다. 트럼블레이가 냉소적으로 끼어들었다. 당신은 보호 임무에 배정된 인물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움직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루카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똑바로 전방을 응시하며 말했다. 위협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경호가 반응하지 않았고 저는 교황의 적굴로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순간 그레고리 추기경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말투는 매끄러웠지만 날이 서 있었다. 당신은 경찰이 아닙니다, 벤첼리. 당신은 상징입니다. 이 유니폼은 안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흐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루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레고리의 말은 단호했다. 당신이 민간인을 제압했더라면, 피가 흐르고 혼란이 있었더라면 그 장면은 수억 명에게 교황청의 치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알레리히는 조용히 손바닥을 들며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오랜 군인처럼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의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는 결과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교황청은 지금 전례와 정치, 상징과 외교가 얽힌 공간입니다. 당신은 그 공간 안에서 질서를 어겼습니다. 교황은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언론인이었습니다. 루카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판단했습니까? 트럼블레이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 결정은 당신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은 교황청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레고리 추기경이 창문가로 걸어가 말을 이었다. 13년 근무 4명의 국빈으로부터 표창, 지각 한 번 없이 완벽한 경력. 하지만 어제 당신이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스템의 망설임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보다도 더 위험한 것입니다. 루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과를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레루히는 손을 내렸다. 아직은 아닙니다. 마침내 그레고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10년 전이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조용히 교체되었겠죠. 그는 의미심장하게 이어 말했다. 하지만 이 교황은 생각이 다릅니다. 후, 처음으로 누구도 숨기지 않았다. 이 일은 단지 루카의 판단이 아닌 레오 14세라는 교황의 존재가 만들어낸 균열이었다. 교황이 전례를 흔들고 인간적인 방식을 선택하자 근위병 역시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루카에게 내려진 조치는 이전 제한 근무, 공식 징계는 없음, 내부 검토 대기라는 말뿐이었다. 교황청 특유의 완곡한 언어, 진짜 의미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뜻이었다. 루카는 거수경례를 하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복도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은 그의 어깨에 가볍게 닿았다. 어제의 균열이 오늘을 증명하고 있었다. 루카 벤칠리는 조용한 체프로 안에서 혼자였다. 밤기도 콤플린과 막 끝났고 대부분의 근위병들은 이미 숙소로 돌아간 시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할버드의 금속 가장자리를 닫고 있었다. 반짝이는 창끝 아래 로마의 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떤 명령도 어떤 해명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가 흘렀고 고요 속에 무게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한 젊은 수행원이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루카와 눈을 마주쳤고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루카는 일어섰다.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따라 나섰고 두 사람은 긴 복도를 지나 교황 전용 구역을 향해 걸었다. 그 길은 평소엔 경호가 삼엄하게 서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누구 하나 보이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돌바닥 위에 가볍게 울렸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티칸 정원 깊숙한 곳, 고요한 분수대 근처였다. 그리고 거기 교황 레오 14세가 혼자 서 있었다. 그는 흰색 수단 위에 회색 울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나무 묵주를 쥐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엔 여전히 달아있는 갈색 구두가 있었고 머리 위에는 달빛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다. 루카, 교황은 조용히 말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부르듯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성하, 루카는 고개를 숙였다. 교황은 일어서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공기의 흐름이 이미 형식을 벗어나 있었다. 둘 사이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직 분수의 물소리와 밤벌레들의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레오 14세는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당신이 꽤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군요. 그렇습니다, 성하. 그들은 예, 전례, 과잉 대응이라는 단어들로 당신을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도 내가 듣고 싶은 질문은 하지 않더군요. 교황은 루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루카는 망설이지 않았다. 빠르게 움직인 남자. 코트 안으로 손을 넣는 행동.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기에 제가 움직였습니다. 레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브라질에서 사목할 때 한 젊은 사제가 내 앞에 서서 마체테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무기도 없었고 반응도 느렸지만 용기는 있었습니다. 루카는 눈을 깜빡였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죠. 규정을 어겼다며. 하지만 그는 한 소년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제 서품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교황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달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봤습니다. 5개의 각도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당신은 훈련받은 사람처럼 움직였지만 동시에 원치 않았던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맞습니다. 루카가 조용히 답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웃음을 지었다. 조롱이 아닌 조용한 공감에서 나오는 미소였다. 그들은 당신을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레오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선두에 선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거대한 조직에 생명감을 불어넣는데 충분합니다. 루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단호함 대신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교황은 잠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소문으로부터는 지켜줄 수 없겠지만 이 자리에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은 과시도 명령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어떤 충성, 성스러운 본능에 따라 행동했지요. 그는 등을 돌리며 말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전면 의전 근무에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서명했어요. 루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성아. 레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묵주를 쥔 채 정원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낡은 갈색 구두가 자갈 위를 지나 사라질 때까지 루카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쉴 수 있었다. 루카 벤첼리가 교황과의 조용한 만남을 마치고 정원에서 사라졌을 무렵 바티칸 바깥 세상은 이미 그의 이름으로 떠들썩했다. 단지 몇 초였던 그 행동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고 방송국들은 그의 얼굴을 반복 재생하며 분석을 이어갔다. 근위병의 본능, 규칙을 깬 충성, 바티칸 의전의 균열 등 다양한 제목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유튜브에는 Suicide Breaks Rank to Protect Pope라는 제목의 영상이 몇 분 만에 수십만 뷰를 기록했고 댓글란은 수천 개의 의견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그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며 영웅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는 과도한 반응이었다. 그는 조용히 해고되어야 한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루카의 행동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상징 그 자체였음을 느꼈다. 수세기 동안 움직이지 않는 존재로 훈련받은 근위병이 단 한 번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사건. 그것은 전통과 인간성, 침묵과 책임 사이의 갈등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심지어 몇몇 주요 언론은 이를 종교적 상징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한 프랑스 일간지는 침묵 속에 돌이 깨어난 순간 교회는 살아있음을 증명했다고 썼고 독일에서는 이제 의존의 시대는 지나가고 양심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논평까지 실렸다. 바티칸 내부에서는 또 다른 소용돌이가 일었다.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처벌도 발표되지 않았지만 고위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한 추기경은 비공식 자리에서 앞으로 누가 자기 판단으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루카의 행동은 단지 그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조직 내부 권위의 미세한 균열을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레오 14세 교황은 침묵을 지켰다. 어떤 성명도 내지 않았고 어떤 비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묵인의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일부에서는 루카와의 비공식 만남 소문이 퍼지면서 교황이 그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신뢰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며칠 뒤 루카는 조용히 복무에 복귀했다.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어떤 환영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광장에 섰을 때 수많은 카메라가 그를 따라 움직였다. 이제 그는 단순한 의전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움직인 근위병, 질서 속에서 인간성을 보여준 인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교황청은 전례 매뉴얼 일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예외 상황에 대한 판단 권한이라는 문장이 새로 포함될 수도 있다는 미묘하지만 중대한 변화의 움직임이었다. 루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자세는 전보다 조금 더 단단했고 눈빛은 깊었다. 그는 단지 규칙을 깬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감정과 질문을 움직인 인물로 남게 되었다.